모든 것은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2023년의 어느 날 라스베이거스의 메마른 공기 속에서 앤서니 폴리토 67의 경영학 박사이자 평생을 상아탑 주변에서 살아온 남자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삶이 이력서라는 이름으로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을 겁니다.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 유수의 대학에서 강의했던 경력,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 그 모든 것은 그가 이 지성의 세계에 속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 경영대학원의 교수직에 지원했고 자신의 경력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이 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단어들은 냉정했습니다. 귀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만 일상적이고 정중한 거절의 문장. 하지만 그의 세계에서 이 문장들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67년 인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에 밑돌 하나가 빠져나가는 소리. 그는 자신의 귀로 그 균열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탈락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학문과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최종적인 거부, 존재 자체에 대한 기각 판결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경영학 원서가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책의 여백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주석 주스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한때 지식을 향한 그의 열정을 증명했던 그 주석들은 그날 이후 세상에 대한 저주의 주문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간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폴리토의 심연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졌고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주변인이었습니다. 정교수가 되지 못했고 계약은 번번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화려한 여정이 아닌 필사적인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UNLV의 교수직은 그의 노후한 인생에 그 모든 불안정한 삶을 보상받을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명예, 마지막 안정, 마지막 증명, 그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자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가 뒤틀린 지성의 형태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은 그들, 학계의 카르텔, 자신을 질투하고 배척한 동료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때 지식을 탐구하던 학자의 치밀함은 이제 복수의 대상을 물색하는 암살자의 집요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거절한 UNLV의 교수들, 과거에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었던 이전 직장의 동료들, 이름 옆에는 그들의 죄목이 논문의 각주처럼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낡은 경영학 원서, 그 상징적인 책의 여백에 남겨진 주석들은 점점 더 광기에 잠식되었습니다. 경제 이론에 대한 분석 옆에는 특정 교수에 대한 사례가 붉은 펜으로 휘갈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학문적 언어로 합리화하고 자신의 살인 계획을 마치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하듯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연구였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앤서니 폴리토는 자신이 거부당했던 바로 그 장소 UNLV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젊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텅 빈 세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속하고 싶었으나 끝내 속하지 못했던 그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총성은 강의실과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총알은 무차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논문이 결론으로 지목했던 목록 위의 이름들을 정확히 찾아갔습니다. 평생을 학생들과 학문에 헌신했던
3명의 교수가 그의 뒤틀린 분노 앞에 쓰러져갔습니다. 그들은 폴리토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성공과 안정, 소속감 그 자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상징들을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 이후 저는 그가 남긴 조각들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의 개인 웹사이트에는 자신의 학문적 성과들이 자랑스럽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암호 풀기와 미스터리를 즐긴다는 소개 글도 있었죠. 그는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보았고 자신만이 그 해답을 아는 지식인이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의 천재성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는 결국 세상을 향해 총구라는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마지막 명제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주석은 결국 총알이었습니다. 앤서니 폴리토는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흉터는 상아탑의 심장부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묻지마 총격이나 정신 이상자의 난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낡은 책을 상상해 봅니다. 지식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되었을 빼곡한 주석들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저주의 언어로 변해갔는지를 그는 학자로서의 명예로운 죽음을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한 줄의 논문도 더 남기지 못한 채 역사상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지성이 인간에 대한 연민과 자기 객관화를 잃어버릴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시대에 또 다른 누군가의 책 여백에도 붉은 잉크로 분노의 주석이 달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서늘한 가능성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앞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과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찾아내어 진실만을 전달하는 서진우 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